2016년 7월 21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고퀄리티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국 최악의 살인범 해럴드 시프먼, 귀신이 나타났다 웨이크필드 교도소, 신비한 심해 생물들, 사막의 지배자 몽골리안 데스웜, 마지막으로 세상의 비밀을 담은 미스테리 사진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뿅. 자, 오늘 5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거의 방송 직전까지 계속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마쳤네요. 큰일 날 뻔, 빵꾸 날 뻔, 펑크 날 뻔, 빵꾸랜다. 펑크 날 뻔했어요. 바로 시작하는 줄 죄송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뒤에님 초콜릿 5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호로록 고맙습니다. 목꽃님께서도 또 초콜릿 5개 선물 호로록 감사합니다. 예, 팔공주님 듣다가 잘게요. 잘 자요. 마디스트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사연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지. 네, 프리지아스님, 예, 주무세요. 들으면서 주무세요. 뭘 또 뒤풀이 때 뭘 또 와요. 그냥 주무세요. 히말라님 어서 오세요. 이러다가 다른 사람 사고 나서 트럭의 뒤에서 못 보고 계속 뒤로 가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히말라님 얘기 아니죠? 다른 사람 얘기인 거죠? 시와 그림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님 어서오세요. 시와 그림님이 또 녹방에서도 빵야빵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뚱잉님 어서 오시고요. 방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단테님 감사합니다. 노랭이님 어서 오세요. 안단테님 109개 선물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소리가 작다고요? 리얼리? 네, 오늘은 안 늦으셨습니다.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괜찮아요? 해자 리액션. 109 듣다가 급빵 터졌습니다. 공포인지 개그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뭐 하루 이틀인가요? 저 유튜브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BJ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구성도 좋고 깔끔하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 촐싹대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오늘 헤드폰 선물 받았는데 성능이 좋습니다. 109개송 베이스도 잡아내네요. 오, 정말? 이제 방송 들을 때 더 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 들을 때 온갖 잡음도 다 듣겠네. 헐. 이번에 친언니한테 왓썸님 유튜브 영상 들려줬더니 목소리 좋다고 했어요. 언니 어서 와요. 장모님 어서 오시고요. 자, 또 인사 못 드린 분 있나요? 시인님도 오셨죠? 반갑습니다. 공포 개그라니까요. 그라주님. 그라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9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 맛에 섬님 방송 듣는 겁니다. 섬님 저 다시 인사해 주세요. 왜요?
뭐야 이거는. 노랭이님 안녕하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역시 완썸님 방송이 편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디프리 기대하지 마세요. 색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랭이님, 노랭이님, 투랭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왈왈왈이 겁나 디테일하게 들려요. 귀담님 막 신세계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버그 진심 좋을 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야기 채팅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훌쩍 가네요. 너무너무 항상 방송할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채팅은 너무나 좋은 것. 자, 일일이 다 인사드리고 일일이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영국 최악의 살인범 해럴드 시프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웃지 마! 시작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지리는 라디오, 공포 라디오. 우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요. 우리의 친구 귀여운 무섭이 지림이 필요할 땐 언제든 달려가요. 추천 하루 한 번 눌러요. 7천 2번 누르면 해요. 유튜브 구독하고 보아요. 광고 15초만 봐줘요. 스킵노. 지리는 라디오, 공포 라디오. 그 어떤 방송사고 언제나 이겨내줘. 우리의 친구 귀여운 무섭이 힘차게 불러봐요. 공포 라디오. 지리면 추천 한 번씩 눌러줘요. 영국 최악의 살인범 해럴드 시프먼. 해럴드 시프먼은 공식적으로 215명을 죽인 영국 최악의 살인범입니다. 그는 1990년대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5, 60대 환자들을 모르핀을 투여해 살해했습니다. 해럴드 시프먼은 말기 암 환자였던 어머니가 모르핀을 통해서 안락사 당하는 모습을 본 후 약간 이상한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이상은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그는 의사학위를 수여받았고 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상적인 삶은 여기까지였죠. 어느 날 근무 중에 이상 발작을 일으켜 기절하는 행동이 반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럴드 시프먼은 동료 의사들에게 간질이 있다고 설명했고 동료 의사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스스로 몰핀을 주사하고 중독이 된 끝에 공문서 등을 위조해가며 약물을 얻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덕분에 병원에서 해고되고 맙니다. 그리고 1992년 갱생원에서의 생활로 몰핀 중독에서 벗어난 그는 장차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영국의 외딴 마을 하이드로 가게 됩니다.
그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했으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 노력에 호감을 가졌던 마을 주민과 환자들은 이 인자한 웃음을 띤 수염투성이의 의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대폭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시프먼의 범행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우선 제법 건강해진 환자를 예정도 없이 방문해서 몰핀이 함유된 진통제를 과다 주사하여 죽이고 유유히 빠져나온 뒤에 사체를 발견한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다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면 그가 현장에 나타나 가족들을 위로해주며 온갖 슬픈 척을 하다가 사망 증명서에 서명을 해주는 식으로 자연적인 돌연사로 위장했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5, 60대의 고령이었고 시프먼은 마을 내에서 아주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장의사의 딸인 데비 브램포프라는 여성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시프먼의 환자였던 노인들이 언제나 죽을 때면 옷을 잘 갖춰 입은 상태로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긴 의자 위에서 죽은 것과 갑작스러운 돌연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후 같은 지역 의사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에 그 의사는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 조사에 착수해 환자들의 사망 증명서를 조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이후에도 그의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98년 시프먼은 캐럴린 그룬디 부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녀는 한때 하이드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80세의 나이에도 유난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시프먼은 그녀를 죽이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조잡한 유언장을 위조했는데 그 내용은 그녀의 전 재산인 40만 파운드를 모두 시프먼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죠.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죽은 것도 이상한데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 황당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으니 누가 범인일지 스스로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였고 발굴 작업을 통해서 사체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지사량의 몰핀이 검출되면서 헤럴드의 범죄 행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프먼은 환자가 생명을 잃어가는 순간에 그 흥분을 즐기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그의 살해 동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희생된 환자의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의 여성으로 몰핀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한때 시프먼을 잘 알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남맨체스터의 검시의인 존 폴라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설명은 그는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자체를 즐거워한 것 같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 그 자체를 그는 만족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하이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이자 신뢰하던 의사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매상 주인들은 자신들의 가게창에 우리들은 믿을 수 없다 라고 적은 전단을 내붙일 정도였죠. 그렇지만 2000년 1월에 시프먼은 끝내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시프먼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망자 숫자는 최소 279명. 많을 경우 345명에 달한다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마을 주민은 물론 영국 전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이에 대해 의사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조사위원회는 의사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7월 20일자 사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인디펜던트지도 이제 환자들이 의사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끔찍한 사례를 계기로 환자들은 의사들의 소견이나 2차 견해를 묻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사들은 환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섣불리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데일리 미러는 모든 의사들이 내부에 살인마 기질이 잠복해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되며, 시프먼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의사 전부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또 시프먼의 대량 살상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이 한심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상은 시프먼이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을 때까지 출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헤럴드 시프먼은 2000년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정하다가 2004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귀신 소동이 일어납니다. 영국 최악의 살인마 헤럴드 시프먼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나 돌맞게 생겼네. 아니 이게 사실은 끊었다기보다 원래 별개의 이야기예요. 별개의 이야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뭔가 교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중요한 순간에 광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리오삼님 어서 오세요. 이리오삼님 그 유튜브에 요즘 난리 났어요. 유튜브 루디 불쌍하다고 난리 났어요. 자, 의사가 살인마예요. 요 의사가 몰핀을 투여해서 노인들을 살인에 빠뜨린 겁니다. 죽인 거죠.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그 광고 스킵 난리 났습니다. 지금 광고 스킵, 멘트 스킵. 나 말하지 말까? 네, 안단테님 주무세요. 생각보다 의사나 간호사 살인마가 많죠. 뭔가 의학적으로 잘 알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뭔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살인에 관련된, 물론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끊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씩 내가 소개하는데 중간에 끊었다고 돌 던지고 할멈, 아이고 마누라는 자고 있고. 네, 이리오사님 잘 자요. 안락사와 살인의 경계선. 안락사라고 할 수는 없죠. 충분히 건강히 더 살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원치 않은 죽음이 된 거잖아요. 안락사라고 표현하기에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죠? 몰핀 중독 엄청납니다. 사고 나서 수술 받았을 때 처방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생각이 계속 났던 적이 있습니다. 빡종은 안 해요. 왜 빡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리고사님. 제가 빡종을 왜 해요? 준비한 게 아까워서라도 빡종은 안 합니다. 모르핀이 비나트 아닌가요?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중독이 있는 거죠. 마약 성분이니까. 대메이코페스님 어서 오세요. 지금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신가요? 제가 이야기를 중간에 끊었다고
엄청난 다구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지만 그런 마약 성분이 있죠. 섬님은 안락사 반대하시나요? 저는 뭐 굳이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뭐 나중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주어져야겠죠. 그게 뭐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가족들이 안락사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정말 누구나가 이 정도면 정말 가족들 모두 다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그 정도의 기간은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라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많은 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정도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엘리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서 깰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겠지만. 엘리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정자님 어서오세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의식이 없다면 가족들의 의지로 해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헤럴드 시프먼이 죽인 환자들이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르죠. 그거는. 행복만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엘리님. 그럼 모르는 거 아닐까요? 과연 그가 정말, 근데 그게 글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특히나 그 마지막에 유언장을 어설프게 남긴, 본인이 위조해서 남긴 그 피해자의 경우는 되게 건강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조느라 못 들었습니다. 주무세요, 얼른. 예, 한니발님. 병실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강아지님 하루빨리 완쾌되세요. 그들도 헤럴드 시프먼의 어머님처럼 많이 아파서 고통을 당했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아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학살인은 엄연히 범죄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많이 호전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알 수 없네요. 천빌님 초콜릿 44개 선물 감사합니다. 허럭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도 지금 그러니까 이미 공인된 숫자도 엄청나지만 공인되지 않은 숫자도 겁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정말 본인이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엔 그게 이게 즐기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그래서 더 노인들을 상대로 했던 것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나중에는 중독된 거야,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뭔가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나중엔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은 뭐 모르겠지만. 자, 그럼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여러분들 돌 던지지 뻔한 다음 이야기 듣기 전에 12시 넘었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시간이죠. 12시 넘었을 때는
추천 한 번씩,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누르고 주무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해럴드 시프먼이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독방에서. 그런데 그가 자살한 뒤에 그 독방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추천 눌러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오싹 퀄리티 좋은 공포라디오가 맞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추천 안 누른 시청자님이 맞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에이, 며느라 여기 잡았다. 여기 추천 안 누른 사람 여기 있다. 추천을 누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버님. 아유, 보메꾸님 나이스 초콜릿 샷. 4개 선물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최싹 고맙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웨이크필드 교도소.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위치한 웨이크필드 교도소는 범죄자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들만 수감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의 별칭은 몬스터 맨션. 하지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수감되길 꺼려하는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방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방은 D336호. D336호는 독방인데 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재소자들마다 밤에 귀신을 목격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재소자들이 목격한 귀신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는 영국 웨이크필드 교도소 D336호 독방에서 자살한 죄수였다고 합니다. 자살한 죄수는 영국의 의사 해럴드 시프먼. 1975년부터 1988년까지 공식적으로 215명을 살해했지만 적어도 500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연쇄살인마로서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을 하다가 결국 2004년 1월 13일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해럴드 시프먼이 계속해서 D336호 방에서 목격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로이 휘팅이라는 수감자 때문이었는데요. 8살의 사라 페인을 유괴하고 살해한 로이 휘팅은 본인이 지내는 독방에서 귀신이 나타나니 방을 바꾸어 달라며 교도관에게 요청하고도 모자라 주지사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나타난 귀신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고 휘팅은 점점 괴팍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졌으며 자유시간을 전부 담배꽁초를 찾아 헤매며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교도관이 그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로이 휘팅은 주지사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겨우 D336호 방을 벗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환청과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일이 알려지면서 D336호 방은 귀신이 나타나는 저주의 방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교도소의 소장은 로이 휘팅이 귀신 때문이 아닌
다른 재소자들의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아동범죄는 재소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범죄라 여겨져 유독 아동범죄로 수감된 재소자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방이 수감될 때 로이 휘팅은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는데 그를 증오한 다른 재소자들이 밤마다 소음을 일으켜 그가 잠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 줄을 그 앞에다 놓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로이 휘팅은 환각에 시달려 유령을 보았다고 착각하게 됐다는 것이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D336호방의 유령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이후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연달아 자살을 하고 귀신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아예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D336호방은 아직도 저주받은 방으로 불리고 있고 많은 수감자들이 이곳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D336호방에는 정말로 자살한 헤럴드 시프먼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재소자들의 장난일 뿐일까요? 자, 귀신이 나타났다. 웨이크필드 교도소 듣고 왔습니다. 헤럴드 시프먼은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을 괴롭혔네요. 헤럴드 의사가 또 죽었으면 얌전히 가야지, 남으면 힘들 텐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겠네요. 그래요, 일찍 오세요. 악질이죠. 살아서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범죄자가 죽어서까지. 근데 또 그 범죄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당해도 싼 범죄자들이죠. 이 웨이크필드 교도소 자체가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교도소인데, 그 중에서도 요 처음에 당했던 로이 휘팅이라는 이 사람은 또 아동 범죄자였어요. 당해도 싸죠, 어떻게 보니까. 그죠? 자업자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연민이 가진 않네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 망령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당하긴 당했어야 할 아이들이죠. 우유 머핀님, 아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머피님께서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팬가입 904번째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유머피님 환영합니다. 자주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만에 시청자가 진짜 많이 늘었네요. 그래요? 거의 비슷한데? 항상 시청자 수가 한 150명 안팎이었어요. 요 몇 달 동안. 한 4월, 그렇죠? 한 4월 달부터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유튜브로 다시 듣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생방은 몇 시까지 하시나요? 보통 본방은 1시 반까지 하고요. 1시 반에 끝나면 또 그냥 뒤풀이로 토크 또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는 100명이 안 됐었어요.
아유 뭐 그럼요. 저 처음 방송할 때는 한 명 될까 말 거였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처음 방송할 때 한 달 동안 막 혼자 이야기하다가 혼자 음악 듣고 남자랑 둘이서 막 시 읽고 아, 생각도 하기 싫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포 라디오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이제 막 20명 넘었다고, 와 생방인데 20명이 넘었어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했었고, 불과 흑역사가 아니죠. 누구나 다 방송을 시작하면 처음엔 다 그래요. 특히나 라디오 방송을 하는 분들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흑역사라기보다 그냥 그냥 아련한 그런 옛 추억이죠 뭐. 그래서 뭐 그러다가 녹방에서 막 50명 넘었을 때도 너무 좋아했고, 생방에서 100명 넘을랑 말랑,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거의 그때 이제 100명 넘을랑 말랑 막 그럴 때도 100명 넘으면 아무도 나가지 마. 이러면서 문 잠궈라 막 이랬었죠. 근데 이제 종종 가끔씩 핫 이슈나 뭐 이런 거 뜨면 종종 200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새. 참 재밌네요. 그렇게 다 섬님 매력에 빠지는 거죠. 아이 고맙습니다. 점점 커가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그 방송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심은 그만큼 더 커졌으면 커졌지 변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지 않나요? 회식하고 다들 잘 들어가셨나요? 아유 저는 잘 들어갔습니다. 예, 무로님 들어가세요. 섬님 덕분에 다크서클이 늘어납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섬님 앞으로도 대박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방송을 향한 섬님 마음은 무조건이죠. 섬님 졸기라고요? 다솜님 왜 닉 바꿨어요? 다솜님 닉 좋은데 왜 자꾸 바꿔? 말씀하시고 찔리는 것 같은데요. 아 뭐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렇죠. 저 오늘 모교 갔다가 얼굴에 축구공 맞았습니다. 후배들의 환영식인가요? 네, 마코님 어서 오세요. 섬님 매력에 빠져서 여기 누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환영식인데. 신분 세탁이요? 뭐가? 네, 다랭이님 왜? 담배천사 사랑님 어서오세요. 샤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천누님께서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정천누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정천누님 팬가입 1초라도 안 보이면 어떡해 905번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잣밥 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섬님 방송 오랜만에 듣네요. 맨날 시간 안 맞아서 제 방만 봤는데 생방 굿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날도 덥고 일도 힘들고 몸이 납덩어리처럼 돼서 몸이 힘들어요. 아유 힘내세요. 토닥토닥. 요즘 대화 잘 못해서 오후에라도 얘기 나누고 싶어서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라. 무슨 일? 무슨 일?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예, 꼬꼬사라님 잘 자요. 팔공주님도 잘 자요. 생방 듣고 싶은데 인턴십이 끝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같이 게임해야 돼서 오기가 힘들어요. 아 괜찮습니다 목고님. 녹방이라도 아니면 유튜브 다시 듣기라도 함께 해요.
별똥별 소원은 무섭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시는 거죠. 한 개 쏘고 1000개 리액션 받았네요. 팬가입이잖아요. 팬가입은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팬가입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야기 몇 개 남았으니까 3개 남았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 또 해야지. 뜬금없지만 왓슨님 방송 진짜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저 도치님 진짜 좋아해요. 안개꽃인가 그 이야기는 언제 들을 수 있나요? 그거는 일요일날 들으실 수 있는데 우유머피님 팬가입 했어요. 예, 환영했는데 한 개도 못 쏘는 저는 쓰레기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쓰레기죠. 우리 엘님. 내가 몇 번을 말해. 팬가입 물론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팬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함께 와서 즐겨주고 추천 눌러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게 좋다고 몇 번을 말하냐고. 리이조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할 거야. 고맙습니다. 빵. 할배여 고혈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투가 좀 이상했다. 여러분들이 별풍선 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팬가입해주시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너는 왜 팬가입 안 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팬가입은 사정이 뭐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분도 있고 아직 미성년이라 못하는 분도 있고 나는 뭔가 내 철칙은 아프리카 방송에서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갖다 대고 제가 야 돈 내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여유가 되시고 마음이 동하셔서 오픈이 되시면 그때 팬가입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팬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또 광고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자, 추천 눌러주시면 또 더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엘님 저한테 초콜릿 많이 주시잖아. 초콜릿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또 이제 그런 얘기 해봐 우리 엘님. 자, 다음 이야기는 신비한 심해 생물입니다. 자, 심해 생물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또 왓썹 스타일의 신비한 심해 생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라주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심해. 그죠? 한번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미스테리가 있지만 이 심해만큼 또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비밀이 너무나 많은 곳,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자, 조금 징그러울 수 있고요.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신비한 심해 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왓슨의 공포라디오다. 공포가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지려요. 왓썹 공포라디오. 재밌는 약간 방송. 무섭이가 나가신다. 언제나 지려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추천 설정 눌러줘요. 모바일 상단에 피신 하단에 추천 눌러요. 구독도 너무 좋아. 유튜브 모여라. 언제나 지려요. 왓썹 공포 미스테리 핵꿀잼.
신비의 심해 생물. 깊은 바닷속,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 경외심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깊은 바닷속인 심해에는 독특한 외형과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서쪽에 위치해 있는 마리아 해구라고 합니다. 최고 수심은 약 11,000m로 알려져 있는데, 더욱 쉽게 말하자면 63빌딩 41개가 세워져 있는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심해는 조사 역시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수압 때문입니다. 바닷속은 10m당 1기압씩 수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나 해구의 수압은 약 1100기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110톤의 힘이 손가락 끝에 가해지는 것과 같은 압력으로서 엄청난 압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압의 수심은 318m이니 이것의 맨 밑에까지 탐사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심 1000m는 인간이나 군사용 잠수함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빛은 없는 암흑 속입니다. 수심 3784m에서는 타이타니코의 잔해를 무인 잠수함의 음파로 측정해서 찾은 것이고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깊은 심해에선 물고기가 전혀 살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인 호기심을 여기서 또 발휘하게 되는데요. 직접 탐사를 할 수는 없으니 적당한 위치에서 그물을 내려 표본을 얻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물로 심해 바닥에 흙을 퍼올려서 그곳에 있는 생물들을 먼저 조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생물들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되어 여러 심해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것도 엄청난 수압, 그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진화해온 생물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특한 외형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해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는 먹장어류, 아귀목, 농어목, 대구목, 연어목, 이아프루스류, 뱀장어목, 은상어류, 돈발상어류 등 약 13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가 발견한 바다 생물은 지금까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우선 여러 번 발견된 심해 갈치인 산갈치가 그 예입니다. 길이는 10m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양과 태평양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반 갈치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닮은 점이 있다면 머리를 위로 한 자세로 바닷속을 표류해 다닌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고기 때문에 인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설을 가지게 된 심해 생물이죠. 심해 아귀.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귀는 수심 200m에서 2000m에 살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이리저리 실이 뿜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실처럼 나온 촉수들은 어두운 바닷속에서 먹잇감들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암컷의 몸 크기가 수컷에 비해서 훨씬 큰데, 이 작은 수컷은 암컷을 발견하면 달려들어 물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고정시켜 암컷에 기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 이름 그대로 엄청난 크기로 심해에서 살고 있는데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각종 소설이나 영화에서 바다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길이는 최대 10m이며 무게는 100kg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계 최대 무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살다가 죽게 되면 지상으로 떠내려오게 되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진 대왕 오징어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또 무엇을 먹으며 살며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향유고래는 이 대왕 오징어를 먹기 위해 심해 2500m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볼록눈.
2009년 2월 23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공개한 머릿속에 보이는 물고기 볼록눈. 캘리포니아 중앙의 심층부에서 발견되며 머릿속이 보이는 어종으로 분류된 최초의 심해생물체라고 합니다. 길이는 15cm 정도로 400에서 2500m에 살고 있는데요. 머릿속이 보이는 녹색 조직은 눈의 역할도 해서 머리 위쪽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오징어. 2010년 3월에 공개된 생물인 뱀파이어 오징어. 어두운 심해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은 푸른빛을 띠고 있고 아주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에서 30cm 정도이며 수심 600에서 900m 깊이의 무산소 상태에 가까운 구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3억 년 전에 탄생했을 때와 그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다리 끝에 있는 날카로운 생김새 때문에 흡혈 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김새와는 다르게 생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이 아닌 매우 수동적이고 온순한 바다 청소부로 드러났죠. 이 오징어가 먹는 것은 바다 표면에서 심해로 눈처럼 내리는 바다 눈입니다. 바다 표면에 사는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들이 덜 분해되어 바다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낚아채어 먹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소한의 산소만으로도 영구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발치. 얕은 곳에서 살았다가 그곳이 지각 변동에 의해 깊은 바다가 되면서 심해 생물이 되어버린 케이스라고 추정됩니다. 발견되는 수심은 800m에서 6000m까지로 바닥에서 서서 생활하는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눈은 퇴화되어 감각기관으로 살아가는데 가슴 지느러미에 물의 진동을 느끼는 감각기관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생존한다고 합니다. 세발치의 평균 몸 길이는 30에서 45cm 정도지만 다리의 길이는 몸의 3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세발치의 먹이가 바닥이 아닌 바닥에서 1m 위에 있는 지점에서 생활하는 갑각류라고 하는데요. 그에 맞게 다리가 진화해서 1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세발치가 평평한 심해 저대 바닥에 편안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게으른 성격이라 좋은 자리에서는 가만히 서서 평생을 살 정도라고 합니다. 물고기이지만 특이하게도 자웅동체라서 번식도 자유자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발치에게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리가 워낙 길다 보니 해류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 굶어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름상어. 희귀종으로서 태평양과 대서양 대륙붕이나 그 외의 해에서만 서식합니다. 가장 얕은 곳은 50m,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1570m에서 발견되었는데 고대 생물적인 특징을 그대로 지녀서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우는 주름상어는 몸 길이가 약 2m 정도로서 마치 뱀장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상어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주름상어라는 이름은 목에 있는 6쌍의 아가미 모양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첫 번째 아가미는 목을 가로질러 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 몸을 뱀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가 가까이 오면 몸을 순식간에 펼쳐 큰 입으로 한 입의 먹이를 삼켜버립니다. 안쪽으로 휘어진 이빨은 한 번 물린 먹이가 절대로 도망갈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이 주름상어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최고 5400m 수심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모노투스과의 원조우. 학명의 모노는 한개, 그나투스는 턱이라는 뜻인데요. 정말로 이 생물체는 위턱이 없어서 아래턱만 있으며 위턱의 자리엔 이빨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수컷은 아래턱마저 없다고 하네요. 1970년대 초에 어느 연구진들이 한 물고기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물고기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서식하는 바다 깊이에 대한 이변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녀석은 안 그래도 5,400m에서 사는 가장 깊은 물에 사는 생물이었지만 이 시체는 8,500m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체이긴 하지만 8,000m가 넘는 초심해대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의 시체는 해구에서도 물고기가 살지도 모른다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에 충분했고,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진들이 팀을 꾸리게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성체 기준 5에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의 종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동물들의 어린 시기가 아닐까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표본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아직까지 하나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슈돌리파리스 엠블리스톰옵시스. 7,700m에서 발견된 이 심해어는 많은 연구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심해어지만 생각보다 일반 물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과 근육이 퇴화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유유히 헤엄치는 게 아닌 나름 재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건져 올려 살펴보니 비늘이 없고 점막질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신체에는 근육이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심해생물의 주된 생김새는 수압을 견디기 위해 대체로 납작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체내의 압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발광 기관을 내장하고 있어서 몸통 자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눈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 눈이 진화되지 않아 아예 없거나 엄청 크거나 하다고 합니다. 몸의 색깔은 주로 붉은색이나 검은색 계통을 띠는데요. 이는 깊은 바닷속에서 자신의 몸을 천적에게 보이지 않게 잘 감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심해의 생물들은 어떤 것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사는 걸까요? 심해에서는 빛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녹색 식물이 생육하지 않아 동물들이 직접 식물로부터 유기물질을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층의 플랑크톤이나 유형 생물의 시체가 떨어지는 것 또는 육지에서 흘러든 유기물질로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해 안에는 플랑크톤의 유체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마치 눈이 오는 것 같이 보여서 이것을 바다의 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심해는 천해와는 달리 수온도 거의 일정하고 파도도 없어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극지방의 심해에는 수온이 0도씨보다 약간 낮고 적어도 근처는 4에서 9도씨라고 합니다. 심해엔 조용한 환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동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류 중에 가장 큰 키다리개는 일본 남부 점심해대 해저에서 사는데 긴 다리를 세워서 생활합니다. 진흙이 많은 심해 바닥에선 긴 다리가 제격이니 알맞게 진화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지의 세계이면서 신비로운 곳 심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발견될 심해 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신비한 심해 생물들 보고 왔습니다. 신기반기하죠. 예. 다른 것도 신기했지만 세발치가 넘어져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으앙, 세발치 죽음. 징그러운 게 은근히 많네요.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낫죠. 진짜 징그러운 거 더 많을걸요.
중간에 제 사진이 자폭하고 그러세요. 왜 저는 항상 먹는 걸로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될까요? 산갈치, 대왕오징어 몇 인분이 나올까 궁금하고 심해 아귀찜 입에서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볼록 눈 회 뜨면 투명한 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주 한 잔에 그냥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그냥 와. 신비로운 심의 세계, 그죠? 참 궁금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궁금하고. 세발치는 심의 개복치네요. 주름상어 무서워요. 주름상어 무섭죠. 홈 버튼 눌러져서 완전히 못 봤습니다. 어떻게? 심해는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리 과학이 좀 더 발전해야겠죠? 심해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지금은 기압 때문에 힘들 거예요.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으로 처음 보니까 신기합니다. 어서오세요. 도로이 노른자님 반갑습니다. 심해 공포증이 심해서 못 보고 라디오로 듣고 다시 왔습니다. 심해는 무섭습니다. 무섭죠. 심해 이런 거 말고 무서운 거 해주세요. 오늘은 미스테리 하는 날이라서요. 무서운 걸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뭐 귀신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포 라디오 제 방송은 다양한 여러분들이 많은 종류의 공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본인한테 무섭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배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턱이 없으면 밥 어떻게 먹죠? 뭐 어떻게 먹겠죠? 우리 먹고 살 걱정합시다. 우리는. 아유 달풀님 백국의 팬가입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달풀님 고맙습니다. 아이 아종님께서 텅큰 팬들 내 마음에 풀이 집힌 나쁜 당신.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나 몰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나 진짜 내 마음에 풀이 집히고 나 진짜 내 가슴이 캐니필 막 하트비트 내 심장이 지근지근 내 심장이 싱글싱글 나 진짜 어떻게 몰라 나 진짜 아이 숨도 안 쉬고 나 지금 이렇게 나 이러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나 세발치처럼 세발치 지금 나도 지금 아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정님 텅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또 이러면 유튜브에서 선님은 왜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경박스럽게 출상 맞게 그렇죠 하시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물회가 맛있습니다. 심해어로 물회를 떠서 먹으면 와사님 녹방 들으면서 잘 자요. 아유 고맙습니다. 달풀님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아는 심해 생물은 전체 심해 생물의 3%밖에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물체가 또 있겠어요. 심해 엄청 무섭습니다. 중원감님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마종님께서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 2번째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환영합니다. 마종님 112개까지 마종님 109개 100개 60개까지 어유 마종님 고맙습니다. 와. 어유 마종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마중님이 또 제 리액션을 거덜내려고 또 마중님께서 별풍선 112 신고하세요. 혼인 신고. 나는 사랑의 경찰관 112로 가버려. 고맙습니다 마중님.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또 이렇게 티근티근 벌렁벌렁 알랑발랑 시쿵시쿵. 마중님, 제가 비록 혼인신고는 이미 했지만 마정님과 우리 함께해요. 우리 방송에서 자주 만나요. 고맙습니다. 마정님께서 또 별국의 선물. 마종님께서 완벽 그 자체 별풍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내 심장이 두근두근, 내 심장이 심쿵심쿵. 내 심장이 발랑발랑. 핫뜨거뜨거 핫뜨거뜨거 핫핫. 아이 감사합니다 마종님. 고맙습니다. 60개 선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종님. 어떡합니까? 또 자꾸 이렇게 주시면 리액션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아이 마종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역 이쁜이.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마종님. 아하 아이스 좋다. 아하 드세요 이거 한번. 한 입씩 드셔. 역시 치느님 감사합니다 마종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입 드시고요. 내가 이 구역 이쁜이. 나는 이 구역 흥정이. 아이 감사합니다. 이야 20알까지 감사합니다. 20알 그래요. 20알 나네. 20알게 고맙습니다. 20알을 끝으로 마종님 감사합니다. 20알게 고맙습니다. 마종님 감사합니다. 20알게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해. 20알 안 할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발치 죽음 왓썹 죽음. 뭐 리액션 없어도 뭐 돌려막기 하면 되죠 뭐. 계속 돌려막을 겁니다 저는. 마썸님이 얘기해주신 수중생물 중에 대왕 오징어는 고대 신화에도 나오는 바다괴물 크라켄의 모티브가 된 생물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생방 와야지 하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마무리 요거 드려야죠.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종님 그리고 우리 달풀님 통크르동통통큰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종님 달풀님 통큰 팬가입 통큰 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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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종님께서 907번째 팬가입 우리 달풀님 백국의 선물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키바님 어서 오세요. 압첨력이 들었다고요. 병만님 어서 오시고요. 섬님 리액션은 모두 애드립이라 전 매번 새롭습니다. 그죠. 저는 물론 어느 정도의 틀은 같이 정해져 있지만 할 때마다 멘트는 제가 그때그때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리액션 할 때 멘트는 다르니까. 그런 거죠. 저 다이어트 하는데 가족끼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같이 드셔야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먼 이국 땅에서 추천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추천 받으소서. 아이 고맙습니다. 키루아님 감사합니다. 별똥별 떨어지니 모두 소원 빌고 좋은 꿈 꾸세요 라고 시아그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거 살짝 노려봤는데 언젠가 제가 만들긴 만들어야죠. 근데 제가 방송 준비가 더 우선이지 리액션 준비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방송 준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제가 추천송 만드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리액션인데 리액션을 굳이 제가 시간 내서 만들 그 짬이 지금 안 나요 요새 진짜. 자 아유 기진이 쪽 빠지네요. 죽은 후에 그가 죽은 교도소 깜빵에서 귀신소동 일으킨 범죄자 얘기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 방송국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자 우리 심해 갔다 왔으니까 추천송이 점점 요새 유아틱해져 가는데 어린 연령층 공략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땡기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심해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사막 가봅시다. 사막. 이번 이야기는 사막의 지배자 몽골리안 데스웜입니다. 오늘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아까 순간 시청자 수가 200명 넘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또 그 메인에 떴네요. 핫이슈는 아니고 새벽 심야 라디오 달달하거나 무섭거나 여기 떴네요.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사막의 지배자 몽골리안 데스웜입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제발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 누나를 도와주세요. 추천 아유 시와그림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빵. 제발요. 네 잘 자요. 추천 몽골리안 데스웜. 올고이 호르호이. 피로 채워진 창자 벌레를 뜻하는 말로 직접 이 생물을 목격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외형이 소의 내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으며 온몸이 피처럼 붉은색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몽골리안 데스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생명체이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몽골리안 데스웜의 서식지는 몽골 고비 사막 땅속으로 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 사이에 있는 넓은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의 짧은 우기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몽골리안 데스웜은 마치 거대한 지렁이 같으며 몸 길이가 최대 14m, 굵기가 직경 30cm라고 합니다. 몽골리안 데스웜은 생긴 모습도 무시무시하지만 사냥법이나 공격성이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데스웜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님을 증명하듯 이 생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생명입니다. 몽골리안 데스웜이 먹이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데스웜은 4m 정도 거리까지 산성 독을 내뱉을 수 있으며
여기에 맞으면 옷과 피부, 근육, 심지어 뼈까지 다 타버리며 그 부위가 황달에 걸린 것 마냥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전기를 방사하는 것으로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입에서 기포로 된 맹독을 내뿜는데 그 독의 위력은 황소도 즉사시킬 수 있는 데다가 전기뱀장어처럼 전기까지 발생시켜 전기 충격을 사용해 사냥감을 기절시키고 그 먹잇감을 먹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1927년 낙타를 타고 고비 사막을 건너던 한 상인이 이 사막에서 이상한 기생충 같은 물체가 반쯤 묻혀 있어서 다가가 보았는데 근처의 모들이 파동을 일으키며 주위에 원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기 파장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땅속에서 이동하며 사냥감을 확인하고 튀어나와 잡아먹는 수수께끼의 괴생명체. 중국의 의학책에서 대수엄을 말하길 거대한 용과 같이 생겼으며 모래 속에 숨어 산다. 독이 있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며 그 독은 뼈에 굉장히 좋다고 한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목격담이 쏟아지고 피해자들이 늘어가는 바람에 유목민들은 물론 사막 여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죠. 이 몽골리안 대수엄은 신비동물학자들 사이에 있어서 유명 인사인데요. 서양에는 192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 생물이 알려졌습니다. 몽골리안 대수엄은 1926년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라는 사람이 쓴 고대인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고비 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면서 모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동물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책에는 이렇게 지필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상상의 동물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쩌면 조금은 실제에 근거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몽골의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물이 존재한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데다가 그들이 묘사하는 생김새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길이는 60cm, 몸은 마치 소세지와 유사한데 머리와 다리가 없다. 독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또한 고비사막 북부의 가장 건조하고 모래로 뒤덮인 지역에서 산다고 보도되어 있다. 과연 어떤 파충류가 이런 묘사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몽골리안 대수엄은 낙타나 말에게 강한 공격을 가하며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들에게까지 공격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여름,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신비동물학자인 리차드 프리먼은 탐험 동안에 발견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탐험대에서 통역을 맡았던 수기는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탐험대에게 들려주었다. 하루는 지질학자들이 수기의 고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쇠막대기로 모래를 찌르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돕기 위해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죽은 뒤였다. 죽기 전에 그가 서 있던 땅을 조사하던 지질학자들은 모래가 난폭하게 휘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모래구덩이에서 거대한 대수엄이 튀어나왔다. 또한 1992년에 러시아 학자가 몽골 고비 사막 쪽을 조사하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몽골리안 대수엄은 특히 황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어느 날 동네 꼬마가 노란 박스를 들고 사막 부근에서 놀고 있었는데 몽골리안 대수엄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이가 신기하여 만지자 아이는 곧 죽었고
몽골리안 대수험은 이 아이를 끌고 모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가 몽골리안 대수험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고비 사막으로 여러 번 탐사대를 파견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2004년에도 탐사를 나섰으나 몽골리안 대수험의 존재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생물에 대해서 조사한 체코 동물학자 이완 맥컬 박사는 몽골리안 대수험은 위험한 생물체임에도 오랫동안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서 숨겨져 왔다. 1990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야 나를 비롯한 연구팀이 최초로 조사에 나설 수 있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맥컬 박사는 현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생물이 실존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의 생물에 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다. 목격자도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알아냈다.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누군가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몽골리안 대수험의 위험성에 대해 그는 이 생물은 놀랍게도 사막 모래 밑을 자유롭게 다닌다. 모래 위에서 무언가 감지되면 갑자기 튀어나가 공격한다. 다른 공격법도 있다. 일단 먹이를 포착하면 모래 위에 몸을 반쯤 노출한 뒤 입에 기포를 만든다. 기포가 커지면 폭발하는데 여기서 맹독이 나온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모두 증명이라도 하듯 사막에서 몽골리안 대수험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리안 대수험의 새끼 미라라고 추정되는 사체까지 현지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수험은 오래전에 목격되었지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미스테리라고 하는데요. 이 새끼 미이라도 추정일 뿐 확실한 뒷받침이 될 수 없는 증거이고 사진의 증거는 물론 목격자의 증언 말고는 아무런 것이 없어서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인지 또는 상상 속의 생물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막의 지배자 몽골리안 대수험. 듣고 왔습니다. 몽골 북부 지방에 우라늄 광산이 있어서 지렁이들이 변형됐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요. 입에 수류탄 던지고 싶습니다. 고비 사막의 보스몹. 신기하면서도 징그럽네요. 그죠? 개불같이 생겼습니다. 데스원 게임 개꿀잼입니다. 아, 그래요. 14m 덜덜. 사람 7, 8명이 줄지어 누워있는 길이라니 후덜덜하네요. 거기다가 원샷 원킬이라니 무섭죠. 영화 불가사리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영화 불가사리에 나오는 괴물이 몽골리안 데스원의 모티브가 된 건가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티브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좀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몽골리안 데스웜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실제로도. 데스웜 게임도 있대요, 맞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 중에 일부가 게임 그 화면 중에 하나였어요. 잡아서 개찌렁이 대신 끼워서 낚시하면 개꿀이겠네요. 그 전에 지케스님이 먼저 끼워질 것 같은데요. 데스홈의 이빨에. 실제로 있으면 전기세 아끼겠네요. 전기 파장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가정의 전기를 켤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발전 능력은 없을걸요.
불가사리라는 영화의 모델 그런가 보네요. 모티브가 맞나 보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몽골리안 데스웜을 왓썹님 설명으로 들으니까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데스웜은 판타지에서 자주 씁니다. 잡몹 혹은 보스. 잡몹으로 나오다니. 고비사막의 끝판왕인데 무슨 맛일까는 뭐예요 진짜. 이걸 내가 유튜브 말고 생방으로 보다니. 꽁치 맛있냐님 어서오세요. 그죠, 유튜브로는 며칠 있다 올라가니까 생방으로 보시는 게 개꿀 개이득입니다. 불가사리는 그 무기 좋아하는 부부가 괴물에 맞서는 무기를 엄청 쏘는 장면이 개꿀잼입니다. 불가사리 영화 지금 보면 꽤 귀여워요. 그래요. 데스웜은 이제 MMORPG에서도 꼭 한 번씩은 나올 정도로 유명해져서 왠지 방송에서 보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괴 생물체들이 거의 대부분 게임에서 많이 활용들을 해요. 그죠? 시청자 많아지셨네요. 지금 뭐가 떴어요. 메인에. 이럴 때 불타는 10미닛이 없어. 불타는 10미닛을 이럴 때 써야 되는데. 목고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초콜릿이 없어. 불타는 10미닛을 하나 살 정도가 되긴 하는데 그거 사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주신 것도 한 방에 다 날리긴. 그냥 놀면 돼님 초콜릿 8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죠. 불타는 10미닛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중간중간 좀 약 반듯이 이게 뭐 공포라디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BJ가 막 약 빨고 앉아있네 이러실 수 있는데 적응되면 재미져요. 요새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은 게 많아져서 엄마가 자꾸 임신했냐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줍니다. 꼭 그래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꼭 뭔가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오죽하면 지금 데스웜이 개불로 보이면서 기름장에 찍어 먹네, 초장에 찍어 먹네 이러고 있어. 데스원 보니까 체르노빌 지역에서도 대왕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우라늄 광산이 있는 몽골에서도 대형 지렁이가 있을 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목고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라늄이 문제인가? 우라늄이 우라늄. 마리스트님 졸리면 주무세요. 잘 자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야기라기보다 제목 그대로 세상의 비밀을 담은 미스테리 사진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 자체보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완전 노가다였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편집하는 거 정말 사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얼리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시간 좀 더 끌고. 성격이 까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굶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챙겨 드세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마시고 조금씩은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노랭이님이 인상 쓰시네요. 빨리 틀어달라고. 극혐 나왔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그 무섭다기보다 굉장히 신비롭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미스테리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두근거림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줄 법한 그런 영상입니다. 계속 기대감만 높이면 또 안 되니까 일단 보고 올게요.
보고 올 테니까 보고 와서 좀 얘기 나누다가 그렇게 방송하는 걸로 해요. 그럼 자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세상의 비밀을 담은 미스터리 사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 올리지 않을 테니까 심한 드립은 자제해 주시고요. 아셨죠? 심한 드립이 있을 경우엔 숙청의 낯을 들 것이야. 에미야, 추천이 짜다. 에미야, 추천이 짜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자면서 듣느라 추천을 깜빡했어요.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에미야. 얼른 눌러라. 처음 왔으면 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추천을 계속 누르는데 이 추천 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이건 렉이 걸린 거냐,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미 추천한 BJ래요. 세상의 비밀을 담은 미스터리 사진전. 수년간 미 국방성 펜타곤과 나사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전산망을 해킹해온 영국의 해커 게리 맥키넌. UFO 기술과 같이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는 신기술을 찾고 있었다. 외계의 기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최대의 비밀이니까. 그렇게 53개에 달하는 미국 정부 관서 전산망에 침입한 그의 주장. 나사에서 은폐한 믿을 수 없는 원본 사진들을 보았다. 또 지구가 아닌 논트레스트리얼에서 일하는 장교의 이름을 발견했다.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는 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문명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거인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의 우리뿐일지도. 기원전 고대 인도엔 반중력 비행선 비나마가 존재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글쎄요.
인류가 달에 젖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시는 달을 밟을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텔레파시가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둥구스카 대폭발이 1908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은 러시아의 거대한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사고가 우리 과학의 역사를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현재 역공학으로는 유례없는 문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 했다면 얼마나 더 걸렸을까요? 괴이한 모습의 UFO를 본 적 있다고요? 잊어버리세요. 수소폭탄의 1000배 위력을 가진 반물질 폭탄.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비밀 실험. 인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불시착하기를 기대할 뿐. 바로 이렇게. (9.11) 테러? 9.11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들은 결국 가장 대단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해커 게리 맥키넌이 은폐된 미스테리 사진이라며 공개한 다양한 사진들. 이 가운데는 분명 합성된 조작 사진도 있을 것이고 실제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허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진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간만에 두근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온 기분이군요. 미스테리 사진전이었습니다. 미스테리 사진전 듣고 왔습니다. 신기하죠? 뭐 물론 정말 합성도 있겠고 조작도 있겠지만 진짜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간만에 좀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질책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허리케인이 많이 일어나나요? 뭐 그래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리에서 날아오는 우주인이 지구를 내려다보는 우주인이 저기를 품으면 지구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뭔가 있겠죠? 네, 이미 51구역에서 얻어진 많은 기술력들이 있겠죠. 진짜든 아니든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에린닝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얘기 꼬고고 오늘 준비한 얘기 다 했어요. 사진 잘 봤습니다. 섬님 찾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찾았다기보다 사진은 다 저기서 퍼온 거고요. 그 이상한 옴니버스 거기서 퍼온 거고 저는 이제 찾았다기보다 편집하느라 수고를 했죠. 방구 맞는데 끝나냐? 야, 한 2시간 전에 했는데 왜 이제 왔냐? 제 방송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11시 30분부터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오셔도 없고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입니다. 11시 30분. 화요일은 여러분들의 체험 실화, 목요일은 미스테리, 일요일은 각종 공포 소설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서 하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꾸며지고 있어요. 불렀는데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11시 30분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빨리 오라고 불렀는데 왜 안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성우가 꿈이냐요? 아니요, 저는 꿈 따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제가 원하는 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는 거 요걸로 계속 꿈을 연장해 나가는 거죠. 방송하는 게 꿈이었어요. 성우는 꿈이 아니었고. 뭐야 이 방 분위기 밝네요. 이 방 분위기 굉장히 밝아요. 방송 끝나면 더 밝아져서 미쳐버립니다. 네,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날 달라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야기 오늘도 정말 열심히 아이고 깜짝이야.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들이 영국 최악의 살인범 해럴드 시프먼이었고요. 귀신이 나타났다. 웨이크필드 교도소, 그리고 신비한 심해 생물, 사막의 지배자 몽골리안 데스웜, 세상의 비밀을 담은 미스테리 사진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요즘에 또 미스테리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 쪽도 조금씩 제보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제보들 열심히 준비해서 베베님과 함께 또 조사해서 이렇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11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였고요. 저는 BJ 왓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